자, 봅시다. 162번입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 분포 n 5,3의 제곱, n 16,4의 제곱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런 문제 나오면 확률 변수가 달라. 그치? 달라.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5,3의 제곱을 따르고 있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지금 16,4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근데 질문이 뭐냐면 분명히 서로 다른 확률 변수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해봐라. 무슨 말일까? 표준화를 고쳐야 돼. 즉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하나의 확률 변수 어떻게 바꿔놔야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요거다. 확률 변수 달라. 다른 것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서로 다른, 즉 여러 개의 확률 변수를 하나의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표준화예요. Z예요. 그래서 이걸 Z로 표현해서 이걸 이렇게 계산해라. 또는 비교해라.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야 돼. 바꾼다. 그러면 쌤 Z 고칠게요. 자, 그러면 자변 보자. 자변 볼게. 지금 X가 K야. 그러면은 얘를 P Z로 고칠게. 됐어. 그러면 표준 편차 얼마? 3. 확률 변수 K지. K-5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갈까? 요거랑 P, Z죠? 이하다. 지금 얘는 4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 요거랑.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래프를 그리면 가로축 Z야. 그럼 얘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값이 얼마야? 0이야. 요게 0이야. 그러면 이 값 이상과 이하가 같대.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얘가 대칭이란 뜻이야. 이해가?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요. 좌우 대칭. 즉 이상, 이하. 맞니?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 값이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 값이어야 되는 거야. 이상 이하니까. 이상인 확률과 이하인 확률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식을 구할 수 있겠네. 결국엔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도. 양수가 3분의 K-5야. 그치? 이거 음수야.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이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같아질 거 아니야. 크기는 같은 거잖아. 조심해야 돼, 이거. 똑같이 넣으면 안 돼요. 한 놈의 양수가 한 놈 음수예요. 그래서 음수에다가 쌤 다시 마이너스를 붙일게. 그러면 4분의 얘는 K 플러스 16요.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아지는 수죠. 괜찮니?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3 곱하면 3K 더하기 30 48. 4를 곱하면 4K 빼기 20. 그러면 마이너스 K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68. 따라서 K는 얼마다? 지금 6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고 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풀지만 하면 됩니다. 풀지만. 자, 그 다음은요. 센이가? 센 넘어갈까요? 자, 센 가봅시다. 센 확률과 통계. 질문하세요. 624번이요. 624번이요. 봅시다. 624번입니다. 네. 오래. 볼게요.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3이다.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10점을 할 확률이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점을 할 확률이 5분의 4래. 이렇게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점수가 736점. 무슨 말이냐? 시작할게요. 그러면 X를 잡게. X 잡을게. 그럼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는 뭘까?
진아야, 이 문제에서 확률수 x는 뭐니? 확률수 x요.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죠. 문제 봐봐. 점수죠. 얘가 확률 변수 x예요. x예요. 점수입니다. 자, 잘 봐봐. 정답. 그러면 x가 점수인데 얘는 정규 분포에 따르고 있어. 얼마? 1600. 됐지? 자, 근데 점수란 말이야. 그러면 1의 점수와 얻을 점수를 한꺼번에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문제예요. 1을, 즉,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내가 한꺼번에 표현해야겠구나. 그러면 요 생각해보자. 해볼게. 하면 10점을 얻는 걸 얻는 확률 변수를 x로 잡아볼까? 변수를 x로 잡아볼게. x 잡겠습니다. 라지 x 할까요? 네, 10점을 얻는 확률 변수 x 잡겠습니다. 라지 x입니다. 됐지? 그러면 얘는 봐봐. 이것도 좀 바꿔야겠네요. 얘는 10점 점수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5분의 1이지. 괜찮아.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요는 뭐지? 그러면 봐봐. 이해해야 돼. 그래가지고 점수가 736 이상이 되는 거거든. 점수가 736 이상.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봐봐. 점수가 736 이상이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조건을 봐봐. 뭐야? 표준 정규 분포 표의 값을 줬어요. 그래서 얘를 정규 분포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x는 곱해 얼마? 평균 얼마니? 3 좀 따르고요. 그러면 얘는 320이 평균이죠. 이해가요? 그러면 분산은요? 320 곱하기 5분의 4죠. 괜찮니? 그러면 5, 6, 34 맞나? 곱하기 4가? 64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 320, 64니까 루트 씌워버리면 8, 2, 16이가 괜찮니? 이거 될 겁니다. 괜찮죠? 됐니? 한다. 자, 이제 시세로다나. 그러면 736점 이상이잖아. 그러면 10점을 얻는 게 x번이면 2점을 있는 건 1600 마이너스 x가 이해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점? 736점. 10점을 얻는 게 x야. 쌤 지금 102페이지 624번입니다. 그러니까 10점을 얻는 게 x야. 그러면 2점을 얻는 거는 16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저 식이 나와요. 요식. 이렇게 식이 나와요. 요식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x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확률에서 현재 이게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봐봐. 문제 잘 가야 돼요, 이게. 내가 10점을 얻을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2점을 잃을 확률 변수가 있을 건데 얘를 확률 변수를 하나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법 어떻게 했냐면은 10점을 얻는 확률 변수 x를 잡으면 내가 2점을 잃는 확률 변수는 1600-x가 되는 거예요. 왜? 전체 1600번 할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2x 맞지? 마이너스 3200이 736 이상. 그러면 12x가 그러면 더해버리면 6, 3 치니까 9, 3, 1 되나? 3, 9, 3, 6을 10이 나눠볼까? 3, 9, 3, 6을 1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3 하면 36이죠. 그러면 33이야. 그러면 2 하면은 24가 됩니다. 그러면은 96입니까? 그러면은 8 하면 되나? 맞죠? 그래서 328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을까? 됐지? 자, 그러면 밑에 쓴다. 쌤, 그 여부리 없어가지고요. 계산하게 되면요. 이 시에 계산하게 되면 x는 328 이상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나보고 확률 구하래. 아,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결국엔 따라서 p x가 얼마? 326, 328 미안합니다.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328이다. 그러면 바꾼다. p 뭘로? z로. 편집편차 얼마? 16. 확률에서 328 빼기 얼마? 3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분의 8이가 맞나? 그럼 2분의 1이가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시 따지면 요게 p z가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까지가 0.1915거든? 그럼 2분의 1 이상은 0.5에서 0.1915를 빼면 되겠죠. 맞지? 나는 2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지금 0부터 0.5까지 2분의 1까지가 0.1915야. 그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는 절반 0.5에서 빼기 0.1915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조금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우리 지금 시험 범위지 않습니까? 그쵸? 나오면 확률 변수가 지금 다릅니다. 하나는 10점을 얻을 확률이고 확률 변수이고 하나는 2점을 잃을 확률 변수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표현할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로 표현할까? 그래서 10점을 얻을 확률 변수를 x 잡으면 그럼 2점을 잃는 확률 변수는 1600-x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식을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네,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질문하십시오. 627번. 627번요. 그 밑에 거죠. 쌤, 말로 설명하고 중간중간에 지금 이 여백이 없어가지고요. 말로 설명 보면 나서 이거 일단 한번 필기하고요. 꼭 다시 풀어보십시오. 꼭. 네, 익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외워도 돼요. 어차피 당신들 뭐 확통 너네 선택감을 할 거잖아. 외워도 돼요. 자, 607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된 제품의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이 공장에 생산된 장난감 N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한다. 그치? 그때 지금 절대값 X-10분의 N이 2분의 15 이하 1 확률을 15 이하 1 만족시킬 확률이 이거래. 잠깐만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요 식을 잠깐 쌤 볼게요. 요 식 잠깐 볼게요. 그러면 쌤 이거 풀면 x-10분의 n은
마이너스 2분의 15 이상 플러스 2분의 15 이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괜찮죠? 이거 되겠죠? 됐지? 일단 냅둬.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1 확률이요. 맞죠? 요 확률이 0.8664 이상. 괜찮을까요? 그때 n의 최대값을 구하셨습니다. 이 시간 만족하. 해봅시다. 자, x가 뭐라고? n개의 n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항분포에 따르겠네. 몇 개? n개 생산했어.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이죠. 이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는 10분의 n이가, 그럼 vx는 10분의 n 곱하기 10분의 9죠. 따라서 시그마 x는 10분의 3 루트 n이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정규 분포에 따르겠지. 얼마? 지금 10분의 n, 콤마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 괜찮죠? 이거 따를 겁니다. 됐지?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에서 지금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쌤, 요 식을 봐. 쌤, 왜 이렇게 뒀냐면은, 쌤, 반색 꽂힐게. 봐봐. 밑에 다시 쓰게 되면, 요게, 가항에 10분의 n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10분의 n. 맞지? x. 2분의 15 더하기 10분의 n. 요렇게 되겠네. 이게 0.8664. 왜 식은 변화가 없을 거니까. 괜찮지? 그러면 요 식은 내가 Z로 고칠 거야. 그러면 파란색 Z로 고칠 거야. 자, 요거 되겠네. 딱 긋고요. Z 갑니다. 표준 편차가 10분의 3 루트 n이야.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10분의 n에서 평균인 10분의 n을 빼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 과정이 거쳐집니다. 이렇게 거쳐집니다. 그러면 Z로 바뀌고요. 그쵸? 분모가 뭐로 바뀐다? 10분의 3 루트 n이야. 분자가 어차피 뺄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표현 할게. 플러스 2분의 15 더하기 10분의 n입니다. 미안. 10분의 n 빼기 10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착착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요게 얼마라고? 0.8664 이상이었나? 요게 0.8664, 요게 0.8664 이상이라고. 그럼 봐봐. 요 식을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가로축은 Z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러겠죠. 그러면 요게 0일 거다. 그치? 0일 거야. 그러면 봐봐. 10분의 3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이게 요 두 값이 좌우 대칭이지. 요거 하고요. 맞죠? 좌우 대칭이죠. 그쵸? 그러면 따져보면 요 값이 0.8664니까 엄청나게 크겠지. 그래서 요 정도 잡고 요 정도 대칭을 잡아가지고 요쪽에 한 놈 Z가 얼마야? 10분의 그래서 2분의 이거 안 고치고 있는 거다. 10분의 3 루트 n 분의 2분의 15. 반대편이 10분의 왜? 10분의 3 루트 n분의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게 얼마다? 저의 절반인 0.4332 이해가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0.8664니까 한쪽만 0.433이가 될 거다. 0.433이가 얼마야? 1.5야.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고? 1.5라고요.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n 나오겠죠.
이해 갈까? 그러면 이게 최대를 했으니까 부등호 따져볼까? 그러면 잘 해봐. 지금 이상이니까 요 값이 최저값이 이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1.5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가요? 부등호.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최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최소한 0.433이어야 되니까 이 값이 즉 검은색 이 확률 변수가 지금 1.5 이상이 되면은 0.433이보다 조금만 더 크겠지 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77이 나옵니다. 적으면서 이 내용 좀 충분히 이거 인지를 많이 하세요. 인지를. 학통은 마지막 시험이잖아. 그러면 점수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수 잘 받으려면 그냥 단순하게 푼다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내용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식을 이해를 하고요. 오늘 6월 1일이죠. 네. 이제 적어야겠네. 자, 또 질문하십시오. 그냥 몇 번 해볼까? 604번이요. 봅시다.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1000명이 응시하였고, 맞죠? 1000명이 응시하였고,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55,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봅시다. X가 점수입니다. 자격증 시험 쳤을 때 그때 점수입니다.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얘가 평균이 55점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따릅니다. 이들 중 점수가 50점 이상 6점 이하의 학생이 680명이랍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나왔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걸 갖다가 전체 이 응시자 수를 알고 있잖아, 성이야. 그러면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P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50점 이상 60점 이하의 학생이 680명이라는 말은 확률이 얼마냐면 1000분의 680이니까 0.68이어야 됩니다. 다시. 지금 무슨 하면 여기 680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퍼센트는 내가 이걸 알파로 해볼게. 그치? 그러면 내가 알파 곱하기 1000명 그게 680이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알파는 1000분의 680이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전체 인원수를 알고 있으니까 띵띵 나누면 이거에 100분의 68 0.68이라고요. 괜찮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0.68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됐지? 그러면 질문이 자 이거 줄 테니까 그럼 질문이 뭐냐면 65점 이상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여기서 시그마 계산할게. 그럼 시그마 계산하게 되면 P 시그마 분의 50 마이너스 55 Z 시그마 분의 60 마이너스 55 그러면 다시 얘는 P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 Z 시그마 분의 플러스 50 이 말입니다. 이게 0.68이에요. 따라서 절반이니까 0.34 그래서 시그마 분의 5가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돼. 괜찮니? 따라서 시그마가 5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위에 얘가 55,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지문이 뭐라고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뭐 했어? 65점, 한 명이 65점 이상, 그냥 이제 이거 구하라고요. 점수죠. 미안, X입니다. 쏘리. X입니다. X. X가 65. 그럼 P, Z. 5분의 65 빼기 55. 괜찮니? 그러면 선 P, Z. 2가. 그럼 2 이상이 0.48이야. 미안. 2까지 0.48이야. 그럼 2 이상은요? 0.02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0.02가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른 거 질문. 608번요. 어느 회사에서 608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사원들의 점수의 평균 M과 평균 시그마를 이용해서 업무 능력 지표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이게 업무 능력 지표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 능력 지표래. 요게. 그래서 산출했더니 M은 마이너스 0.3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분포에 따르고 점수가 8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때 성과급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성과급을 받는 사원 수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확률 구하면 되죠. 전체 인원수가 400명이니까. 그치. 그러면 점수가 80점 이상이나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쌤 한번 따져볼게요. 해볼게. 그럼 일단은 이 문제에서 확률별수 x는 뭐니? 지원아, 쌤 한번 해보자. 이 문제에서 확률별수 x는 뭐야? x야. x를 뭐로 잡아야 돼? 사원들의 점수죠. 알겠어요? 꼭 잡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막 푸지 말고요. 쌤 시킨 대로 하세요. 사원 점수입니다. 그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에 따르겠네. M, 시그마의 제곱을. 그치. 따를 거야. 그러면 질문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산출점 M이 지금 이게 얼마라고? 0.3이래. 요게. 맞지? 미안. 마이너스 0.3입니다. 쏘리. 요게, 마이너스 0.3이래, 이게. 요 된 거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M 있죠? 이게 M이 마이너스 0.3이래. 괜찮니? 그러면 5 시그마 분의 M 빼기 82 업무능력 지표라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0.3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M과 시그마의 관계식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M 빼기 80은
5 시그마 곱하면 마이너스 1.5 시그마 요게 정보입니다. 됐죠? 괜찮니? 따라서 80 마이너스 m은요 뭐가 된다? 1.5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보십시오. 가면 지금 이 부분요.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분포에 따르고 80점 이상인 사원. 됐죠? 그러면 나는 확률 구할 거야. 뭐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왜 이때부터 성과급 지원한다면서? 이때부터 성과급을 지원한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꽂힌다. Z로. 표준 편차분해.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요. 와우. 이해가요? 근데 요게 저 위에 있지. 시그마 분의 얼마? 1.5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될 겁니다. 짠짠 이렇게. 그러면 1.5 이상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까지 0.43이니까 1.5 이상은 얼마다? 0.07. 괜찮니? 그러면 따라서 사원수는 400 곱하기 0.07이겠죠. 그래서 28명이 되겠네요. 네. 질문하세요. 613번이요. 자 봅시다.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반, B반입니다. 아, 학생 수는 같답니다. 같답니다. A반, B반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의 평균은 165.9, 표면차는 10인 정률 다르고 B반은 그러니까 학생 수는 같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A반은 정규 분포 165.9, 10의 제곱. B반은 정규 분포 169.8, 5의 제곱을 딴답한다. B반에서 키가 A cm 이상의 학생 수가 A반 키가 108cm 이상인 학생 수의 2배일 때. 그러면 잠깐만. 지금 확률에서 따져볼게. 학생 수가 똑같이 X명, T명이 하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A반도 T명이고, B반도 T명이라 하자. 생각해봐봐. 지금 내가 이거 확률을 표현할 건데, B반에서 키가 A cm 이상인 학생 수의 확률을 표현해볼게. 그치? 그러면 이거를 쌤이 이렇게 표현했다. B야. 그치? B야. B가 A 이상. 됐니?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T를 곱한 게 학생 수야. 맞죠? 학생 수 A반 180 이상. 괜찮을까요? 곱하기 T. 이게 학생 수예요.
얘가 얘의 2배랍니다. 얘가요. 이 식입니다. 풀라고요, 이제. 갑니다. 양변 t 나온 상관없죠. 괜찮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항리변수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니까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로 바꾼다? Z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 그래서 2 곱하기 P Z 얼마 10분의 165.9 빼기 180 B P Z 5분의 100A 마이너스 169.8 이거 계산해라고요. 이렇게 요 계산입니다. 괜찮을까? 그러면 자변 계산하겠죠. 165.9에서 180을 빼면 180에서 이렇게 잡을게. 빼면 1이가 9가 4가 그럼 얘가 7이가 그러면 14.1이네. 여기 마이너스 14.1이에요. 2 곱하기 P Z가 마이너스 14.1이에요. 14.1요? 맞죠? 14.1이죠. 14.1 맞죠? 네. 1.41하고 14.1이죠. 맞나? 180에서 160으로 보면 14.1 맞죠? 네. 미친 거 아니야? 에휴, 진짜. 잘못해. 이게, 얘들아, 왜 아무 소리. 10분의 180 마이너스 165.9잖아. 그쵸? 그러면 180에서 165.1이면 14.1 맞죠? 네, 맞네요. 그쵸?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자. 1.41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잠깐 볼게요. 0. 잠시만. 학생수의 2배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계산할 겁니다. 165.9 A반이 165.9 맞지? A반이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죠. 그럼 학생의 확률이 쌤 요거씩 잘못된 거 없지? 180이니까 위에 뗀 게 14.1이고 저거에 10분의 1하는 거 1.4. 이거 14.1 맞죠 이거? 거의 10을 나누셔야 돼요. 10 그 이상하다. 됐니? 이게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A-169.8 괜찮지? 그러면 1.41 이상이야. 1.41까지가 0.42니까 1.41 이상은 0.08이죠. 그래서 이게 0.16이 돼요. 그래서 좌변 0.16이 되고 16이 되고 얘가 Z가 5분의 A-169.8 계산한다. 그러면 0.34 값이 1이니까 요 값이 1이야. 이해가? 쌍이 여기 1인 거 이해가니? 그래서 요 값이 1입니다. 1.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요 값에서 1 찾아내면 되니까 5. 그러면 169에서 보면 174.8 A 값 맞니? 그래서 A 값은 따라서 A 값은 174.8입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또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잠깐 했었는데 그 어디냐면 개념원리 있죠. 개념원리에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164번 문제 있죠. 이거 이 수능 문제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형태를 익혀도 돼. 외워도 된다. 꼭 기억해라. 쌤 어떤 문제냐면 개념원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외워도 됩니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 문제 얘기하는 164번 문제. 꼭 익혀주십시오. 푸는 거. 그러니까 요게 되게 까다롭게 많이 나온 거예요. 요 안에 조건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꼭. 이게 요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꼭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풀이법을 외워야 된다, 이건. 뒤에 뭐 이항부 정규부 관계는 괜찮죠? 괜찮고요. 자, 오늘 이제 통계적 추정하겠습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쌤, 딱 5분만 쉬고요. 쌤이 요거 질문하겠습니다. 쌤, 저 테스트 잠깐 있어가지고 쌤 5분만 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정하겠습니다.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내용대로 뒤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쌤이 얘기하는 거 갖다 잘만 생각해. 딱 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나중에 근데 너네 하다 보니까 외우더라고요. 근데 아마 외우게 될 겁니다. 왜냐면 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랬었습니다. 내용을 일단 설명해 줄게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야 너네가 식을 좀 더 이해를 잘 할 거니까. 자, 우리가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쵸? 선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막 보면 이제 이런 거 하잖아. 뭐 출구조사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 갖다가 우리가 뭐 조사를 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방법은 전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있는데 이제 이거야. 이 전자가 전체 전자고요. 이 숫자가 머리 숫자예요. 무슨 말이야? 전체 내가 다 살렸어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예요. 그 다음 표본조사라고 있는데 이 표본은 전체 어떤 내가 조사할 대상이 있을 거야. 그 대상에서 임의로 어떻게 하면 임의로 어떤 내가 몇 명을 이렇게 선별하는 거야.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내용을 조사를 하는 거야. 이게 표본조사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조사 조건 두 가지였습니다.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다. 일단 이렇게 봐줘. 자, 그 다음 모집단.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대상이 되는 게 모집단입니다. 표본집단. 표본조사를 할 대상이 되는 게 표본집단이에요. 잠시만요. 자, 내용을 볼게. 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틀 뒤에 대통령 선거할 건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냐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전수조사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는 모든 국민들 어떻게 다 조사하면 돼. 그게 전수조사야. 그러면 그 대상이 뭐라고? 모집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러면 전수조사가 뭐냐면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요. 이 결과가 정확합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항상 뭐가 생겨?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해요. 오차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자료에서 발생하는데 전수조사는 그 오차가 가장 적은 조사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믿을 만한 조사가 되는 거고요. 됐니? 그런 반면에 단점은 뭘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다른 예를 들어봐. 너네가 모의고사를 시험을 친다? 그러면 그날 저녁 적어도 그 다음날 되면은 너네가 뭐야? 가채점 결과가 나오죠. 맞니? 결과 나온다? 그럼 그건 뭐 할까? 전수조사한 결과가 아니야. 표본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난 당장 내 점수가 몇 등급인지 궁금한 건데 그럼 전수조사하면요. 이거 갖다가 조사 딱 하니까 난 기다려야 돼. 그럴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온 게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전수조사의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됐니? 그래서 표본을 만든 거야. 잘 봐.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이라는 것은 내가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을 다 모은 거야. 그게 모집단. 됐니?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남 지역에 뭐 40대 또는 20대에서 50대 이렇게 가지고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표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 3천만 명이라고 얘기하자. 이 전수조사야. 그럼 이 3천만 명 안에서 내가 뭐 100만 명을 뽑겠대. 그럼 그게 표본의 크기가 되고 됐니? 그러면 이때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잘 봐. 모든 조사는요, 모든 자료는 뭐가 존재해? 오차라는 게 존재해. 오차 존재합니다. 원래 값과 뽑은 값에 분명히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편차와 같은 겁니다.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오차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봐. 내가 표본을 만들 때도 막 어떤 일정한 방법이 아니고 있잖아. 막 마구잡이를 뽑아.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 그러면 오차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해가니? 그럼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표본을 만들어야겠구나. 이해가니? 그러면 그게 추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는, 통계조사는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고, 표본을 만들 때는 뭐 한다? 지금 추출이라는 걸 합니다. 추출을 그냥 쉽게 생각해. 어떤 거냐면, 내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일정한 방법을 그냥 뭘 해야 된다? 일정한 방법으로 내가 표본을 만드는 것을 추출이라 하고, 그때 이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한다.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알겠지? 그림 만듭시다. 자, 이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임의 추출입니다. 몰라야 됩니다. 임의 추출입니다.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쌤이 뭐냐면, 오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방법으로 표본을 만들더라고. 왜? 마구잡이를 하게 되면 오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표본을 갖다가 추출합니다. 그걸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알고만 있으세요.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임의 추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도 몰라야 됩니다. 그냥 임의 추출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거다, 그게. 바로 합시다. 같이 하자.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은, 즉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의 장점은요, 정확합니다. 그 값이요. 최대한 오차가 적어요. 단점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조사 적합한 것이야. 기업 건전지의 평균 수명조사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건전지 조사할 거야? 이 짓을 하려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니까. 꼭 굳이 전수조사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럼 표본조사하면 맞는 거야. 그래서 기업은 맞는 거야. 바로 이것으로 갈게.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대수 조사를 할 건데 이걸 표본조사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쌤 이해가니? 그럴 수는 없잖아.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인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지. 이거 가지고 표본조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억 봐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인데 이거 전수조사 할 거야? 수명 구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표본이라는 거야. 굳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어. 그럼 표본조사인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이거 표본조사를 할 수는 없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인데. 차이점은 이해가니? 니은 같게 우리나라 총인구요.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할 겁니다. 이거 표본조사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말이 총인구인데요. 그러면 니은 전수조사입니다. 과일의 당도 조사할 겁니다. 좋아. 그럼 내가 이번에 과일 잡은 게 포도야. 그러면 우리나라 생산 모든 포도 조사할 거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본조사 가능한 건 표본조사로 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얼이 표본조사에 적합한 겁니다. 자, 그냥 이거는 바로 같이 합시다. 1, 2, 3, 4, 5 5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번 조사에서 임의 추출을 가로 1번 한 개씩 보건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2번 한 개씩 비보건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3번 동시에 3개를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그냥. 방법입니다. 한 개씩 보건 추출이야. 자, 하나 꺼내자. 5가지. 또 하나 꺼내자. 5가지. 또 하나 꺼내자. 5가지. 이해하지? 보건 추출이니까. 한 개씩 비보건이야. 처음에 꺼내자. 5가지. 버려. 두 번째 4가지. 버려. 세 번째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4. 괜찮지? 동시에 3개 53. 자,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네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생겨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선생님이 아마 너네 내용이 조금 오해되는 부분인데 쌤 그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 자, 자야 봐줘. 아니 모니터만 봐. 모니터만 봐야 된다. 모니터만 봐. 다 필요 없어. 모니터만 봐. 자, 내가 딱 잡았어. 자야 봐. 이게 뭐냐면 요게 요놈이 모집단이야.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는 즉 투표자 전체의 집단이야. 됐니? 즉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 하자. 그럼 잘 봐. 이 모집단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평균이 존재하겠죠. 그게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M. 그러면 분산도 존재하겠지? 그게 모분산이에요. 보이라겠습니다. 표준 편차 존재하겠네. 그게 모표준 편차예요. 자, 이것을 시금을 할게. 잘 봐. 그러면 내가 이거 갖다가 조사를 할 거야. 그럼 자세히 해봐.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면요, 막 추구 조사를요, 각 방송사마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예를 들어서, 자, KBS야, MBC야, SBS야, 기타 다른 조사 기관이야. 이렇게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그때마다 표본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KBS는 이번에 10만 명 하자. 우리 MBC는 한 30만 명 하자. 야, SBS는 돈 좀 없으니까 우리 한 5만 명 할게. 이렇게 표본의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모집단에서. 괜찮니? 그래서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각 회사마다. 그렇겠지? 원래는 하나의 값이 있을 거야. 그게 모집단의 값이야. 근데 아까 쌤이 있잖아. 전수조사는 뭐가 필요하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내가 이걸 갖다가 알고 싶은 거야. 정확할 필요는 없어. 근사치해도 돼. 이 말이야. 대신에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표본을 만든 거야. 그러면 표본 내가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지.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때의 표본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뭐 N1이라 하자. 이때 표본의 크기는 N2로 할게. 표본의 크기는 N3 할게. N4로 할게요. 됐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각 표본마다 그럼 잡아. 그럼 난 4개의 표본을 만들었다. 그러면 각 표본들, 즉 크기가 다른 각 표본들마다 뭐가 존재하냐면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 표본 평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 놈의 표본의 크기가 N1인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N2일 때도 표본 평균이 존재하겠죠. 또 못 갈라 그러네. N3일 때도 표본 평균이 존재하겠죠. 조금만요. M4일 때도 표본 평균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표본을 만들잖아. 모집단에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듯이 표본 집단 각각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다 존재를 해요. 합니다. 알겠니? 한다. 그런데 그럼 잘 해봐. 그러면 이 각각의 표본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 표본 평균들 이 4개도 다 다른 값이겠지. 괜찮을까? 됐니? 다른 값일 거야. 그러면 각 표본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와 분산들도 다 다르겠죠. 왜?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럴 거야. 됐니?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자, 근데 야, 이렇게 하니까 교육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의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나왔으니까 표본의 크기마다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 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근사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단계가 되더라고. 자, 잘 들어야 됩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확률 변수가 X야. X1, X2, X3, X4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각각의 표본 집단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다 존재했습니다. 그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 잘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 이해가나?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여러 개, 한 100개 만들 수 있어. 그 각각의 표본 집단마다 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다 존재를 한다고요.
한다고요? 근데 이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평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말이 지랄이죠. 다시 볼게요. 맞듯이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이해할까요? 이때가 잠깐만. 이때가 x야. x바 1, x바 2, x바 3, x바 4 미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고 각 표본들의 표본 평균이 자 보세요. 요것만 기억납니다. 모 평균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표본을 10개 만들었어. 그럼 그 표본 집단들마다 싹 다 표본 평균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10개의 표본의 평균들, 10개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요.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괜찮니? 이게 뭐 같다? 모 평균과 같아지더라. 이게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요 교과 과정에서 살짝 이렇게 뛰어넘는데 학교 선생님이 나처럼 이 내용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야, 몰라도 돼. 교과과정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선생님도 계실 거야. 바로, 야,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 집단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을 모집단이라고 불러.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 갑자기 표본 평균에서 갑자기 넘어오니까. 그래서 내용은 원래 저거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4개의 표본을 만들었어. 그러면 4개의 표본 평균이 존재하겠죠.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모 평균과 같아지더라고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자, 그 다음. 자, 해봐.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건요, 모 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누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쌤 찍은 저 빨간색만 기억하면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v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즉 이거야. 잘 해봐. 즉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모르더라도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를 모르더라도 표본의 값을 가지고 모 분산, 모 분산, 모 평균, 모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뒤에 어차피 있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뒤에 어차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용은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말로 설명했다. 너네가 기억할 건 요 얘기다. 어디 갔어? 요 얘기다. 요거다. 요 말이다. 대표 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 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v야. 그냥 여기서 시그마 표준 편차에 시그마 적어버렸는데 그냥 아까 v를 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 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왜요? 하지마. 수학자들이 밝혀낸 거야. 이제 우리 결과만 하면 됩니다. 굳이 내용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냐면 표본 집단과 모집단의 관계식입니다. 표본 집단과 모집단. 문제를 풀다 보면 있잖아, 얘들아. 항상 표본 집단은 한 개만 등장을 해. 그래서 너네가 오해를 해. 표본이 항상 한 개구나. 아니에요. 표본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개로 표현할 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한 개만 나오는 거야. 원래는 아까처럼 여러 개 만들면 뭐 내가 표본 한 100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각각 표본마다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넌 질문을 쌤, 그럼 여기서 N은 대체 누구 거예요? 아니라니까. 문제를 읽어보면요. 항상 표본은요. 한 개만 만들어줍니다. 근데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냥 한 개를 언급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거는 선생님 말로 설명할게요. 잠깐만 잘 해봐. 모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볼게. 너네 그림은 기억하고 있어라 쌤처럼. 자,
확률수 x가 있어요. 짠, x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집단이야? 뭐 평균, 뭐 분산, 뭐 표면체가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딱 만들었어. 괜찮니? 괜찮니? 이놈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보면 x바가 확률 변수가 아니야. 표본 평균이야. 알겠니? 근데 이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취급하겠다고요. 됐니? 그래서 이 x바가 m이 되는 거고 vx바가 m분의 v가 되는 거고 시그마 x바가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쓸게요. 표본 집단 입장에서 표본 평균은 모 평균과 같고 표본 분산은 m분의 v 같고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m분의 시그마야. 그래서 봐봐. 모집단에서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지금 x바 표본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표본 집단의 평균 뭐 평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쌤이 조금 오늘 살을 좀 많이 붙였어요. 너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 봐 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꼭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자, 문제 보자. 문제 볼게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와 확률 분포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자, 간다. 여기서 뭐라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 4. n이 4. 괜찮지? n이 4. 됐지? 이때 이 x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뭐라고 같다고요? 모 평균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m분의 vx예요. 그쵸? 그러면 4분의 vx예요. 그래서 나는 요 표를 보고 이 x와 v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됐지?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요 표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요. 평균 구합니다. 평균이 얼마고 나오면 평균이 지금 쭉 했더니 평균이 2가 나와요. 그래서 쌤들 다시 따로 적을게.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 x가 지금 얼마? 즉 m이 2가 나와. 그래서 이 x바도 2야. 이런다. vx를 구했더니 vx가 지금 얼마 나와? vx가요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4분의 2분의 1이라서 8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잘 보세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떻게? 2,2분의 루트 2분의 1의 제곱을요. 괜찮죠? 그러면 표본 집단도 정규 분포다. 표본 집단 확률 변수는 x바입니다. 따릅니다. 얼마? 2, 지금 루트 8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게 멋있네, 맞지? 자, 해볼게.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의 150ml,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한다. 이 자판기에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까지 끊겠습니다. 이 문제의 확률 변수는요, 음료수 용량이죠. 괜찮죠? 맞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뭔가? 모집단이 이 자판기의 음료수의 용량이야. 여기서 내가 표본을 만들었어. 그래서 현재 x는 정규 분포 얼마? 150,5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표본의 크기가 100요. 반사할게. n이 100이야 얘들아. n이 100이야.
인 표본을 만들었어. x바. 그럼 얘도 정규분포 따르겠네. 150, 루트 n분의 시그마 5요. 요건 좀 적어줄래? 이렇게요. 요 내용을 가지고 쌤이 표현을 했습니다. 검은색은 모집단의 내용입니다. 정보입니다. 파란색은 표본 집단의 정보입니다. n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x바가 되고요. 즉 내가 음료수 100개의 음료수 용량 이해갈까? 내가 이미 추출한 100개의 음료수 용량이 x바야. 뜻이 그래. 요 놈은 평균은요. 뭐 평균 그렇겠죠. 150. 맞지?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 그래서 루트 100이니까 10이고 시그마는 5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표본 집단의 정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x바가 이제 질문이 뭐가 되는 거야? x바가 149 이상 151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임의로 뽑은 100개의 음료수의 용량이 149ml부터 151ml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쌤,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너는 계산 되게 잘해. 근데 뜻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질문 내용을 이렇게 막 묻잖아? 그럼 그래 해석을 못해. 계산 잘하는데. 그러니까 쌤 그 괴리를 갖다가 쌤 지금 계속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 계속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용을요. 그래서 Z로 고쳐주면 된다. 괜찮지? 즉, 이 파란색 정보를 가지고 이 파란색 요 확률을요, Z로 고치는 과정입니다. 요겁니다. 알겠죠? 과정입니다. 이 파란색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왜? 확률 변수가 X바이기 때문에 X바의 정보를 가지고 Z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또 해볼게.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치매 무게는 평균 18kg이고 평균차가 4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은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확률 변수가 탑승객의 치매 무게겠지. 괜찮죠? 이게 X입니다. 이거 X야. 얘가 정규분포에 따르고 있어. 얼마? 평균이 18이고요. 평균차가 4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N명을 이미 추출한 겁니다. 내가 N명 끄집어냈어요. 표본의 크기가 N이에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바로 바뀌겠죠. 무슨 말이야, X바가? 탑승객 N명의 지민 무게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도 정규분포 따를 거다. 얼마? 18, 루트 N분의 4의 제곱.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따를 거다. 됐지? 그때 자, 질문이 이거지.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 이 말이죠. 그게 얼마다? 0.8664. 괜찮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N 구하라고요. N. 오케이? 여기서 N 구하라고요. N 구하라고요. N 구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N 구하라고. 괜찮니? N 구하라고요. 이렇게 돼요. 하십시오. 그냥 문제 되게 쉽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문제 되게 쉽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모집단과 표모집단의 관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추정을 하겠습니다. 추정을. 쌀을 갖다가 수확하는 내용 아니에요. 자, 이제 추정이라는 게 뭔지 해볼게. 추정이라는 게 추측해서 정하다의 이 말을 줄인 게 추정이에요. 추측해서 정하겠대. 자, 추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해봐.
모집단의 내용을 가지고 표본 집단이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즉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편차를 가지고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편차를 추측해서 정해보자. 거꾸로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편차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평균과 그다음 분산과 편차를 우리가 추측해서 정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추정은요, 방금 쌤이 말한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여론조사를 하자. 여론조사 하자. 했다. 그럼 그 여론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지. 표본조사잖아. 맞잖아. 뭐, 한국갤럽조사, 뭐, KBS 조사,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그럼 이번에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집단도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겠구나, 라고 추측해서 정하자. 이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전자처럼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집단을 한번 얘기해 볼게. 가장 대표적인 게 무효가 때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용사업비가 높대. 이거는 표본조사가 아니에요. 표본조사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역에서 차린다. 이 부산 지역에서도 삼겹살 소비가 높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수조사를 가지고 표본조사를 내가 어떻게 지금 예측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이게 추정이라는 거다. 추정이다. 잘 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쌤이 실컷 설명해 주대요. 아마 너네 이거 외우면서 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근데 이거에 너는 요런 거 잘 하더라고. 근데 쌤이 이 내용 나오는 거 얘기해 볼게요. 신뢰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신뢰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디서 나냐면요. Z에서 나왔어요. 잠깐만요. 쌤 좀 봐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Z라는 걸 배웠어. Z라는 게 표준화라는 건데 이 표준화가 무슨 말이냐면 표준 편차분의 확률변수 마이너스 평균이야. 그치? 잘 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봐야 돼. 책 보면 이해 안 가. 봐야 돼. 봐. 내가 모집단이 있어. 그치?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인데 모집단에서 평균이고 모집단에서 편차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얘가 m, 시그마를 따르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표본을 만들었어.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괜찮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본 집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x바를 만든 거야. 이렇게. 됐니? 만든 거야. 만들었더니 얘가 지금 이 x바가 m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편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도 정규 분포에 따르는데 m, 루트 m분의 시그마야. 됐지? 이 과정의 역순이 추정입니다. 나는 지금 모집단 정보를 몰라. 나는 현재 요 표본 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어. 이걸 가지고 모집단을 한번 추정해보자고요. 됐나? 추정해보자고. 근데 이 추정은 하나밖에 안 해. 고등과정은 하나밖에 안 해. 모 평균만 추정합니다. 다른 건 안 합니다. 고등과정이라서. 다른 거는 아마 이 연관된 너네가 뭐 관련 학과를 가게 되면요. 대학교 가서 아마 할 거예요. 할 건데, 고등과정에서는 모 평균만 추정할 겁니다. 내가 표본 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의 즉 모평균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됐니? 그게 신뢰 구간인 거야. 범위. 야, 내가 표본 집단 정보를 가지고 구해봤더니 모평균이 이 값부터 이 값 사이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쌤 얘기해 볼게. 자, 신뢰도와 신뢰 구간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거 이렇게 꺼가지고요. 봅니다. 이게 x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정규 분포 곡선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기 m이 있겠죠. 이렇게. 괜찮니? 여기 m이 있을 거야. 잘 봐. 쌤이 신뢰도 이번에
이번 수능에, 올해 수능에 신뢰도 100%의 신뢰 구간을 말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1등 수학 1등급 컷은 빵점부터 100점 사이다. 그러면 신뢰도 100%예요. 내 말 이해 가나? 근데 선생님, 그런 자료는 쓰레기잖아. 누구든지 나 얘기할 수 있잖아. 당연히 빵점부터 100점 사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안 한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 수학자들 해보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다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 즉 얼만큼 믿을 만한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신뢰도가 95%와 99%가 가장 이상적인 신뢰도가 나오더라는 뜻입니다. 요게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게 95%와 99%만 다룹니다. 알겠죠? 이것만 다룹니다. 잘 봐봐. 이제 내용을 쌤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잘 봐봐. 난 지금 표본 집단 내용을 알고 있어. 근데 궁금한 게 모평균이 궁금한 거야. 모평균 궁금한 거야. 모평균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내가. 근데 Z를 하니까 원래 Z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현재 모 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 집단 X바를 가지고 잘 봐. 이해해줘야 돼. 요 놈을 가지고 봐봐. 내가 Z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예를 들어서 A 값 이상 B 값 이하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이해가? 난 지금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 집단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근데 Z라는 시간에 뭐가 존재해? 모평균이 항상 존재하는 식이 Z가 있네? 여기에서 차가 난 겁니다. 석자들이. Z라는 시간에는 항상 M이 존재하더라고. Z라는 시간에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Z, 즉 누구 가지고 표본 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Z를 구하면 잘 봐. Z를 구하면 그 Z라는 시간에 뭐가 존재한다고? 요 안에 모평균의 M이 항상 존재를 하더라. 여기서 추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대체 어디서 나온 식이냐? 어느 식이냐? 잘 보세요. 이겁니다. 95%와 99%는 이게 어디서 나냐면 1.96인 값과 2.58의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요. 그러면 요거는 쌤 대체 뭔가요? 책에 제일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존재하죠. 괜찮지? 얘들아 95%야. 그러면 95%라. 그러면 95% 잡아볼게. 그럼 95%니까 잘 봐. 한쪽이 얼마야? 양쪽이 0.95잖아. 그럼 한쪽이 얼마겠니? 0.95를 2로 나눠. 0.495죠. 잘 보세요. 표에서 0.495로 찾아볼게. 0.495가 얼마냐면 1.96이야. 얘들아 1.96 찾아와봐. 세로 1.9 가로 0.06 1.966 찾아보세요. 아마 0.4750이 보일 겁니다. 세로 1.9 가로 0.06 1.96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면 0.4750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 0.4750이 누구냐면 0.95요. 절반이에요. 그럼 얘가 0.475가 나오잖아.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이 1.96이 생기는 거야. 잘 봐. 식 이해시켜 줄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 안 하더라. 안 하더라도 일단 선생님 그래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 Z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1 확률요. 이게 얼마야? 뒤에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이야. 그러면 얼마 나와? 얘가 0.95야.
에이 1.96 값이 1.96에 해당하는 값이 0.750이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내가 해버리면 얘가 0.95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 말이야. 일단 이해가니? 이 말요. 지금 1.96이 어디서 나오냐면 1.96이 어디서 나와? 봐봐. 1.96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95%야. 그러면 95% 나오면 확률이 0.951 확률이 Z의 범위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나오는 겁니다. 범위가요. 쌤 이거 잘 이해 안 가죠? 쌤 이해 가요? 뭐 아파 내 그러면 진짜 내 무식하게 한다. 그러지 마. 그러면 너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일단 들어봐봐. 안 되면 또 해야지 뭐. 이게 뒤에 이 1.96과 2.58이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가 돼요. 이렇게 Z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이렇게 사이가 되는 확률이요. 0.95가 됩니다. 왜? 0부터 1.96까지가 0.475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이면 0.95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 확률입니다. 여기까지야. 그럼 이게 얼마? 95%지. 그게 이 말 뜻이야. 구간이 이 Z가 이 범위부터 이 범위가 되면 그때의 확률이 얼마라고? 95% 신뢰도. 다시 설명해볼게. 신뢰도가 신뢰도입니다. 우리는 고등과정에서 신뢰도는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95%와 99%다. 두 가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95%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확률 값이야. 확률 0.95의 뜻이야. 그 사이에, 즉 확률이 0.95가 되려면 그때 Z의 길이는 그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Z를 왜 하는 건데요? 이 말이야. 아까 설명했죠? 내가 지금 나는 정보를 있잖아. 요걸 몰라 이제. 이건 몰라. 뭐 있다는 몰라? 나는 표본 집단 알아. 이 표본 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라? Z 안에는 항상 몰단 M 존재하는 Z 안에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죠. 쌤, 아니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목표가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표본 평균 M은요. 이 확률에서 M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얘가 아니에요. 이 오차가 있다고 요 안에는. 그래서 실질적인 내가 뭐냐면 모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Z나 시간에는 항상 얘가 있더라고. 여기서 차가 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구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신뢰도라는 게 확률이야. 신뢰도라는 게 확률입니다. 이 확률에 해당되는 Z의 길이, 그게 신뢰 구간. 괜찮니? 그러면 밑에 쌤 2.5% 해볼게. 얘들아, 99야. 99 잡아봐. 여보시오. 어디야? 2.5 찾아봐봐. 얘들아, 0.99의 절반 하면 얼마야? 아니 0.99 이놈시키 0.99 절반 해라고. 0.99를 2로 나누라고요. 그러면 0.4995가 맞니? 0.4995요. 찾아볼게. 0.4995요. 2.58 찾아봐. 세로 2.5 가로 0.08 그러면 0.495가 나올 겁니다. 5구나? 얘가 5구나. 이해가? 맞죠? 99를요 0.99를 2로 나누면 0.495가 나옵니다. 0.495에 해당되는 Z값이요 2.58이에요 표에 보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이제 이거 하면 되야겠네. 봐봐. P
내가 마이너스 2.58부터 Z가 플러스 2.58까지의 확률이 0.99죠. 봐봐. 아니요, 오늘 이거 하고 쌤부터 다시 할게요. 자, 봐봐. 그럼 이제 이 말이야. Z 값이 마이너스 2.58부터 플러스 2.58에 해당되는 확률이 0.99죠. 그러면 이 길이가 뭐라고? 실내 구간.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뭐라고? 실내도. 됐니? 괜찮니? 오늘 빠진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쌤이 이렇게 할게요. 요 내용은 다음 주 있죠. 다음 주에 그 휴일 있어요. 다음 주에 금요일날. 화요일날은 우리 수업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쵸? 그래서 언제 하냐면 이렇게 할게. 월요일에는 우리 지금 시험 대비되니까 수원은 쌤 그대로 내일 그대로 하고요. 수요일 있죠. 수요일날 학동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요거 마무리 지을게요. 수요일 학동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교재 잘 챙겨와. 수요일 쌤 마무리 줄 테니까. 그래서 개념원리는 189페이지까지. 189요. 넘겨봐봐. 쌤 봐봐. 쌤 어디까지 하냐면 얘들아. 평균. 그쵸? 자, 쌤 107페이지 꼭 해. 쌤 지금 이제 이동하면요 꼭 하세요. 110페이지 넘기세요. 109페이지에 663번요. 즉 추정까지 하십시오. 추정까지 넘깁니다. 넘겨서 110페이지 111 110, 111, 112, 113에 689번까지 하십시오. 추정 악까지 하십시오. 이동하면 바로 하세요. 바로 감지 말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